안녕하세요. 고속 인터페이스 설계 강의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병렬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장점과 근본적인 한계를 이해한 다음 왜 그 한계가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등장으로 이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병렬 인터페이스는 각 비트마다 전용 신호선을 두고 여러 비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8개의 데이터 라인이 각각 1비트씩 동시에 데이터를 운반합니다. 공유 클럭 신호는 수신 측에 정확히 언제 데이터를 샘플링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벨리드나 레디 같은 제어 신호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구조는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초기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류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병렬 인터페이스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로직이 단순합니다. 직렬화나 역직렬화가 필요 없습니다. 낮은 클럭 주파수로도 높은 대역폭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비트에 100MHz면 800Mbit per 초가 나옵니다. 복잡한 인코딩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신호가 공통 클럭을 공유하기 때문에 타이밍 분석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병렬 인터페이스는 수십 년간 프로세서 버스, 메모리 버스, 주변기기 버스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핀 수입니다. 8비트 버스는 총 11개에서 13개의 핀이 필요하고 32비트 버스는 35개에서 37개의 핀이 필요합니다. 핀이 많아질수록 IC 패키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PCB 배선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핀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병렬 인터페이스가 부딪히는 첫 번째 벽입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스큐입니다. 모든 신호는 송신 측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하지만 PCB의 배선 길이 차이, 커패시티브 부하 변동, 드라이버 특성 편차 등으로 인해 수신 측에 동시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 도착 시간 차이를 스큐라고 합니다. 몇십 피코초, 몇백 피코초의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고주파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긴 배선의 신호가 수신 측에 더 늦게 도착하는 것을 보세요. 길이 불일치 상태에서는 클럭 에지가 도착하는 순간 데이터 버스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잘못된 데이터가 레치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호가 동시에 도착합니다. PCB 엔지니어들이 정밀한 등장선 라우팅으로 수시간을 쏟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수치로 영향을 정량화해 봅시다. 실제 셋업 타임 마진은 스큐만큼 줄어듭니다. 100MHz에서 클럭 주기가 10나노초일 때는 여유가 충분합니다. 스큐가 관리 가능한 범위입니다. 500MHz에서는 이미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1GHz에서는 전체 클럭 주기가 고작 1나노초입니다. 200피코초의 스큐가 이미 전체 타이밍 예산의 20%를 소모합니다. 2GHz에서는 40%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벽입니다. 병렬 인터페이스가 1GHz 근방에서 스케일링을 멈추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자기 간섭, EMI입니다. 수십 개의 신호가 동시에 스위칭하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전류 스파이크가 상당한 전자기 복사를 만들어냅니다. 인접한 바해선이 가까이 있어 전자기장이 서로 결합됩니다. 이것이 크로스토크입니다. 병렬 배선 사이의 인덕티브, 커패시티브 결합이 조용해야 할 신뢰 노이즈를 만들어냅니다. 고속 병렬 버스는 FCC, CE, EMI, 인증 시험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것은 제품 비용을 높이고 출시를 지연시키는 실제 현장의 문제입니다. 저속과 고속에서의 복사 전자기장 차이를 보세요. 저속에서는 전자기장이 국소적이고 약합니다. 고속에서는 전자기장이 급격히 넓어지고 인접 배선과 겹쳐 원래 유유 상태여야 할 신호선에 전압을 유도합니다. 이것이 이 MI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고주파에서는 신호 무결성 문제도 만납니다. 임피던스 불일치는 반사를 일으킵니다. 신호가 튕겨 돌아와 링잉과 오버슈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글리치가 유효한 트랜지션으로 오판될 수 있습니다. 종단 저항이 도움이 되지만 소비 전력을 늘립니다. 전력 공식을 보시면 P는 커패시턴스, 전압의 제곱, 주파수, 그리고 비트 수에 비례합니다. 대역폭을 위해 버스폭을 늘리면 전력 문제가 비례해서 악화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PCB 레이아웃 관점에서 병렬 인터페이스는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D0부터 D7까지의 데이터 라인과 클럭 총 9개의 배선이 정확히 동일한 전기적 길이를 가져야 합니다. PCB 배선의 신호 전파 속도는 대략 초당 15cm부터 17cm까지입니다. 따라서 1cm의 길이 차이만으로도 약 60피코초부터 70피코초까지의 스큐가 발생합니다. PCB 엔지니어들은 배선 길이를 맞추기 위해 사행 라우팅을 사용합니다. DDR 메모리 보드에서 보셨을 그 지그재그 패턴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드 면적을 소모하며 더 많은 PCB 레이어가 필요하고 제조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병렬 인터페이스가 케이블로 연장되면 스큐 문제가 극적으로 증폭됩니다. 케이블이 길수록 스큐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배선이 많을수록 커넥터는 무겁고 부피가 커집니다. 예전 파타 하드드라이브 케이블, 구형 프린터 포트 케이블이 바로 그 현실적인 결과물입니다. 일상 소비자용 제품에서 32비트 병렬 케이블을 본 적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 스케일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케이블 길이에 따라 스큐가 어떻게 누적되는지 보세요. 짧은 PC, 비배선에서 관리 가능한 수십 피코초로 시작한 것이 1m 케이블에서는 수 나노초의 스큐가 됩니다. 복구가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DDR4 메모리는 양산 제품 중 가장 복잡한 병렬 인터페이스 중 하나입니다. 64비트 데이터와 8비트 ECC, 체크비트로 구성된 72개의 신호버스는 시스템 부팅마다 2가지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라이트 레벨링은 클럭 대비 PCB 배선, 스큐를 보상하기 위해 9개 바이트 레인 각각의 DQS 스트로브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리드 트레이닝은 이후 각 레인의 유효 데이터 윈도우 중심을 찾기 위해 샘플링 지연을 수입합니다. 이 복잡성은 시스템 부팅 시간에 수백 마이크로초를 추가하고 정교한 펌웨어를 요구합니다. 이 속도에서 병렬 인터페이스를 살아남게 하기 위한 처절한 엔지니어링 노력의 결과입니다. PCI에서 PCI, 1호의 전환은 가장 명확한 실살의 연구입니다. PCI는 32비트의 기트, 병렬 공유 버스였습니다. 모든 장치가 같은 버스를 두고 경쟁했고 최대 초당 133MB가 한계였습니다. PCIX는 64비트 133MHz로 개선해 약 초당 1GB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같은 근본 문제를 가진 공유 병렬 버스였습니다. PCIE는 병렬 공유 버스 아키텍처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각 장치는 자신만의 전용 포인트 투 포인트 시리얼 레인을 갖습니다. PCIe 제너레이션 5 곱하기 16은 8B, 10B의 20% 오버헤드와 달리 단일 점 5% 오버헤드인 128B, 130B 인코딩을 사용해 약 64GB 퍼초를 제공합니다. 이는 원래 PCI 대역폭의 480배입니다. 시리얼 방식은 단순히 병렬 방식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병렬 인터페이스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제약은 3가지 차원에서 옵니다. 물리적, 핀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적, 신호수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스큐와 EAMI가 악화됩니다. 경제적, 비용은 복잡성에 비례합니다. 핵심 공식은 대역폭은 폭 곱하기 주파수입니다. 더 많은 대역폭을 얻으려면 둘 중 하나를 늘려야 합니다. 폭을 늘리면 핀이 많아지고 스큐가 커집니다. 주파수를 높이면 신호 무결성이 무너집니다. 두 방향 모두 벽에 부딪힙니다.
해결책은 병렬 패러다임 안에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고속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깊이 들어갑니다. 레인당 단일 차동쌍으로 줄임으로써 레인 간 스큐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버스폭 대신 레인당 극도로 높은 비트 레이트를 얻습니다. 8B10, B 또는 128B, 130, B로 데이터를 인코딩하면 클럭 정보가 데이터 스트림에 내장됩니다. 별도의 클럭 신호가 필요 없습니다. 수신 측에서는 CDR 회로가 클럭을 복원합니다. PCIe, USB 3.0, SATA, HDMI, 디스플레이 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현대의 모든 고속 인터페이스가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